쥐띠 선생님들은 잘 풀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제가 매일 올리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마주한 것도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길을 열어주는 뜻이자 선생님 인생에서 막혀있던 흐름이 천천히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2026년 병오년의 불기운이 선생님, 재물운을 힘있게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2026년 1월은 달력으로는 새해의 첫 달이지만 명리의 큰 흐름으로 보면 병오년 한 해의 재물 그릇을 세우는 출발선입니다. 병오년은 불기운이 크게 살아나는 해입니다. 이 불기운을 바르게 쓰면 돈의 온도가 따뜻해지고 기회가 환하게 밝아지지만 거칠게 쓰면 지출이 불처럼 번지고 마음이 급해져서 돈이 모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쥐띠 선생님들께는 1월에 무엇을 정돈했는지, 무엇을 끝까지 지켜냈는지, 무엇을 무심코 흘려보냈는지가 그대로 한 해의 돈길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생수 한 병의 자리만 제대로 잡으셔도 병오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매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이 말은 그냥 멋으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물이 모이면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돈도 모이면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이 다시 흐르며 삶을 움직입니다. 선생님들도 경험으로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자연스러울 때는 마음이 시원한데 갑자기 지출이 커지거나 일이 막히면 강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이게 바로 흐름의 문제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단순한 자연 요소가 아니라 재물과 기회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니 집안의 물을 그냥 물로만 보지 마십시오. 물을 곧 돈의 기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쥐띠 선생님들은 명리학적으로 물의 성질과 닮았다고 봅니다. 물은 조용해 보여도 길을 만들고 작은 틈을 찾아 흐름을 내며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머리가 빠르고 감각이 예리해서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물이 너무 빨리 흘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잡히기도 전에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쥐띠 선생님들이 돈이 잘 안 모일 때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흐름을 붙잡아줄 그릇이 집안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오년처럼 불기운이 강한 해에는 작은 틈도 크게 느껴지고 급해진 마음이 지출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에는 흐름부터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그 흐름을 잡는 가장 쉬운 시작이 바로 생수 한 병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일입니다. 선생님, 작은 것이 큰 흐름을 바꿉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그 이치를 누구보다 빠르게 체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이면 다 같은 물 아니냐? 수돗물도 물이고 생수도 물인데 왜 굳이 생수냐? 겉으로 보기엔 다 맑고 투명해 보이지만 풍수에서는 그 성질을 다르게 봅니다. 수돗물은 인위적으로 정수되고 파이프를 지나 밀려 들어오는 물로 보며 이런 흐름은 기운이 단단해지고 살아있는 기운이 약해졌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생수는 자연에서 솟아오른 물로 보며 땅속에서 정화되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오는 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순환의 힘이 남아있는 물, 살아있는 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이 공간의 기운을 맑게 하고 막힌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준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풍수에서 가장 힘있는 물을 꼽자면 생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트에서 한 병 준비하시고 자리를 바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수는 아무데나 둔다고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돈이 새는 흐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수를 안방이나 화장실에 두고 나서 지출이 늘었다, 장사가 더 흔들렸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금지 자리부터 정확히 피하십시오. 이것만 피하셔도 돈 새는 구멍을 막는 데 도움이 큽니다. 선생님, 복은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새지 않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화장실에는 두지 마십시오. 화장실은 배출의 공간입니다. 씻어내고 흘려보내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생수를 두면 맑은 물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가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화장실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둘째, 안방에도 두지 마십시오. 안방은 쉬고 회복하는 자리라 기운이 잔잔하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수는 흐르려는 성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 기운이 안방의 안정과 부딪히면 마음이 들뜨거나 잠이 예민해지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원래 생각이 빠른 분들이 많으니 안방에 이런 기운이 들어오면 머리가 더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지치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돈이 새기 쉬워집니다. 그러니 안방에는 두지 마십시오. 병오년에는 특히 수면이 흔들리면 돈길도 같이 흔들릴 수 있으니 먼저 안정부터 잡으십시오. 셋째, 주방 조리대 위에는 두지 마십시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공간입니다.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뜨거운 열기 같은 기운이 늘 살아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조리대 위에 물을 두면 불과 물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충돌은 돈이 들어와도 불처럼 빨리 타버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주방에 두시더라도 조리대 위가 아니라 불과 직접 부딪히지 않는 구석 쪽으로 옮기십시오. 넷째, 베란다에도 두지 마십시오. 베란다는 집 밖과 통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쪽에 생수를 두면 집안의 재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양이 되기 쉽다고 봅니다. 특히 물병을 여러 개 쌓아두면 현관이든 베란다든 기운이 답답해지고 흐름이 막힙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작은 흐름이 막히는 것을 특히 불편해하는 기운이 있으니 베란다에 쌓아두는 습관은 이번 1월 안에 꼭 줄여보십시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생수 한 병을 어디에 두어야 복이 들어오느냐? 저는 여러 공간을 직접 보며 확인한 결과 재물운이 살아나는 자리로 크게 세 곳을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들 욕심내서 여기저기 늘어놓지 마십시오. 생수는 많이 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곳을 정확히 잡고 정성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집 구조에 맞는 곳 하나만 먼저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딱 한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쥐띠 선생님들은 시작만 정확하면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현관 한쪽 구석에 두십시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입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기회를 빨리 알아차리는 분들이 많지만 기회가 들어오는 길목이 막혀 있으면 능력이 좋아도 집 안까지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물병을 문 앞에 장애물처럼 두면 안 됩니다. 특히 아이들 먹이려고 물병을 현관 가까이에 두는 집이 많은데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피해서 들어간다면 그건 이미 길을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은 길이 막히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대신 현관 한쪽 구석, 신발장 위나 작은 선반 위처럼 눈에 거슬리지 않는 자리에 생수 한 병을 두십시오. 가운데가 아니라 한쪽 구석이 좋습니다. 그래야 들어오는 기운이 안정적으로 머물고 집안으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특히 2026년 1월처럼 한 해의 입구를 여는 시기에는 현관이 곧 운의 문이 됩니다. 그러니 현관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둘째, 주방의 구석에 두십시오.
주방은 밥상이 있는 자리이고 밥상은 곧 재물과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생활력이 강한 분들이 많아서 주방이 정돈되면 집 전체가 같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리대 위는 피하십시오. 불과 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에는 두지 마십시오. 대신 싱크대 옆, 냉장고 옆, 혹은 구석 선반처럼 불의 기운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자리로 두십시오. 이렇게 두면 주방에 과열된 기운이 누그러지고 지출이 갑자기 튀는 흐름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풍수에서는 불과 물의 균형을 중요하게 봅니다. 불이 너무 강하면 돈이 들어와도 금세 사라지고 물이 너무 강하면 망설임이 커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물 기운이 강한 분들이 많으니 주방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유독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주방이 정돈되면 장부가 정돈되고 장부가 정돈되면 마음이 정돈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머무를 이유가 생깁니다. 셋째, 거실의 동쪽에 두십시오. 동쪽은 시작과 성장의 기운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봅니다. 거실은 가족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 공간의 흐름이 좋아지면 가족 전체의 운도 같이 움직입니다. 거실 동쪽 창가 근처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잘 도는 자리에 생수 한 병을 두십시오. 가능하다면 화분 옆이면 더 좋다고 봅니다. 햇빛과 물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이 함께 어우러지면 공간이 맑아지고 기회가 들어오는 흐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머리가 빠른 만큼 마음이 예민해지기 쉬운 면도 있으니 거실 기운이 맑아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돈도 안정적으로 머물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빛이 드는 자리에 물이 맑게 서 있으면 병오년의 불기운도 복으로 쓰기 쉬워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변화가 언제부터 오느냐, 정말 체감이 되느냐? 선생님들, 저는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3개월 안에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 전에 먼저 나타나는 작은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선생님들도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호를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물과 관련된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거나 변기물이 계속 흐르는 걸 발견하거나 싱크대 밑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걸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 물 기운이 움직이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새는 구멍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구멍을 막는 순간 돈이 새는 구멍도 같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하면 바로 수리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병오년에는 작은 누수가 큰 지출로 번지기 쉬우니 지금 잡으셔야 합니다. 둘째,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당기고 평소보다 물을 더 찾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몸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집안의 물 기운이 맑아지면 몸도 같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이 정돈되면 생활이 정돈되고 생활이 정돈되면 돈이 새는 틈이 줄어듭니다. 셋째,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비 오는 날이 귀찮고 우울하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빗소리가 편안하게 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집안의 물 기운이 맑아지면 마음도 물처럼 부드러워진다고 봅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걱정을 앞서 계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불필요한 불안 지출이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넷째, 집안 환경이 달라집니다. 시들던 화분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집 공기가 전보다 맑아졌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손님이 와서 집이 상쾌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옵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변화를 감지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으니
좋은 신호가 오면 정돈을 더 이어가십시오. 다섯째, 물과 관련된 꿈을 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맑은 강물, 시원한 샘물, 깨끗한 비가 내리는 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좋은 소식이 이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정돈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좋은 자리를 잡아도 관리가 흐트러지면 힘이 약해집니다. 풍수에서 물은 살아있는 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가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가능하면 큰 생수병을 사용하십시오. 500ml 작은 것보다는 1리터나 2리터가 더 좋다고 봅니다. 물이 넉넉할수록 기운이 넓게 퍼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넉넉해야 머뭅니다. 둘째, 뚜껑은 반드시 꽉 닫아두십시오. 열어두면 기운이 흩어지고 잡기가 붙기 쉽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닫혀 있어야 재물운도 안정적으로 머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뚜껑이 느슨하면 마음도 느슨해지기 쉬우니 꼭 지키십시오. 셋째, 교체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하십시오. 길어도 2주를 넘기지 마십시오. 오래된 물은 겉으로 맑아 보여도 기운이 무거워진다고 봅니다. 새 물로 바꾸는 순간 흐름이 다시 살아난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바꿀 때도 툭 던지듯 하지 마시고 조용히 비우고 새로 채우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넷째, 병과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물병 겉에 먼지가 쌓이면 받는 자리에 기운이 탁해진다고 봅니다. 물병 하나 닦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어도 이런 작은 정성이 집안 기운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걸 잘 아시는 분들이니 꾸준히 해보십시오. 다섯째, 두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돈 들어와라 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물이 우리 집 기운을 맑게 하고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시작이 되게 하겠다는 마음을 차분히 담아보십시오. 풍수는 물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함께 움직인다고 봅니다. 쥐띠 선생님들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분들이니 마음까지 함께 담아보십시오. 쥐띠 선생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영상만 보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 생수 한 병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세 곳 중에서 딱 한 곳만 골라 두십시오. 현관 한쪽 구석이 가장 쉽고 강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이 주방 구석이며 여건이 되면 거실 동쪽까지 잡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집이 어수선하다면 욕심내지 마시고 한 곳만 먼저 제대로 잡으십시오. 쥐띠 선생님들은 한번 흐름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더 잘 정돈해 나가실 분들입니다. 시작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것이 2026년 1월의 진짜 의미입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을 복으로 쓰는 길은 먼저 물의 흐름을 바르게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채라 생각하시고 꼭 눌러주십시오. 2026년 병오년 선생님들 가정에 재물복이 가득 들어오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